32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의 관점이 있는데 어떤 문화의 관점? 어떤 아이디어를 거절하는 문화의 관점이 있대요. 그러면 이제 그 관점이 뭐냐? 본격의 대수로 설명합니다. 문화는 소유될 수 없다 라는 관점을 거부하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는 소유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관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관점이면 요 식은 괄호친 부분이 해당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관점은 exemplify 무엇의 사례를 통해 잘 드러난다. 나타난다. 근데 당하는 거기 때문에 수동이고요. 누구에 의해서? 중국 여행가인 수황장에 의해서. 그 사람에서 어딜 갔냐면 인도에 갔고 불교 경전을 가져갔던 중국의 여행가였대요. 그 사람이 문화는 소유될 수 없다라는 관점을 잘 나타내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부디스트 매니스크립은 불교 경전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 관점은 이것이 가리키는 건 디스뷰가 되고요. 받아들여지는 거니까 수동. 누구에 의해서? 아랍과 페르시안 학자에 의해서. 그 사람들은 뭘 했대요? 그리스의 철학을 번역했던 그 아랍과 페르시아 학자들도 받아들여졌대요. 그래서 또 그것은 여기서 그것으로 이어지는 거겠죠? 실천이 된 거니까 수동이고요. 수많은 필경사, 스크라이브는 필경사, 필경사, 교사, 그리고 예술가들에 의해서 실천됐습니다. 특히 어떤 사람들? 그들의 지역 문화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영감을 찾았던, 그러니까 그 지역 문화 내에서만 영감을 찾은 게 아니라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영감을 찾았던 사람들에게 실천이 되었던 관점이래요. 그래서 이러한 인물들에게는 문화가 하나의 공동체의 자원에서부터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다른 문화의 만남으로부터도 만들어진다. 아까 말했던 거랑 똑같은 내용이죠. 멀리 떨어진 곳에서, 그들의 지역 문화는 멀리 떨어진 곳, 즉 다시 말하면 다른 문화에서 영감을 찾았던, 다른 문화의 만남을 통해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럼 이게 왜 문화가 소유될 수 없다라는 관점과 계속 이어지는지는 더 이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형성됩니다. 또 나동이 보도에서 나오고요. 뭐로부터? 개인이 살아왔던 경험으로뿐만 아니라 빌려온 형식과 생각으로부터도 만들어진대요. 그래서 이시 가리키는 건 문화가 되겠죠. 그러니까 어느 한 공동체 내에서만 문화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어디서 다른 문화에서 빌려온 양식과 생각에서부터도 문화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 빌려온 양식과 생각은 돕는데요. 개인들이 이해하고 분명히 표현하도록. 목적격 보어가 2개가 나온 거예요. articulate는 분명히 표현하다. 어떻게? 새로운 방식으로. 그래서 문화는 다른 문화에서 가져와서 빌려와서 양식과 아이디어를 통해 만들어질 수 있다 라는 거죠.
이 문장에서 문장은 삽입으로 나올 수 있고요. 근데 이 문장으로부터 확실히 좀 알 수 있는데 문화가 소유될 수 없다는 관점을. 그래서 이 property, 재산이라는 뜻이죠. 재산으로서 문화를 바라볼 때 재산으로서 문화의 렌즈를 통해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 차라리 문화의 렌즈를 통해 재산을 볼 때, 아니면 이게 좀 부자연스러우니까 그냥 재산으로서 문화를 바라볼 때, 이게 더 자연스럽겠네요. 그래서 재산으로서 문화를 바라볼 때 이러한 인물들은, 아까 그 인물들이죠. teacher, scribes, artist, 이런 사람들은 환영받지 못하는 방문객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럼 왜 환영받지 못해요? appropriators, 도용하는 사람 음으로 여겨지고 심지어 도둑으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 환영받지 못하는 방문객처럼 보일 수 있다. 다시 정리를 하면 자산이라는 건 소유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문화라는 자산을 빌려서 사용한다고 여기로 환영받지 못하는 거죠. 그 남의 자산인데 A라는 문화에서 B라는 문화의 다른 공동체의 자산인데 그걸 빌려서 사용하면 안 되지 않냐. 그거 환영받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도용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거기다가 도둑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방금 이제 앞에서 말했던 인물들이. 그래서 문화를 소유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방금 같은 인물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다시 이러한 인물들이 환영을 하지 못하겠죠. 네, 문화를 소유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문화를 소유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환영하지 않을 거고 도둑이라 생각하겠죠. 우리 문화를 가져간 사람, 우리의 자산을 가져간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들은 그들의 작업을 계속 해나갔대요. 뭐와 함께? humility는 겸손, dedication은 헌신. 왜냐하면 그들은 본능적으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본능적으로 뭘 이해했냐면 접속사 대절. 그들의 문화가 순환을 통해 진화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문화가 순환을 통해 진화한다 라는 말을 이해를 하면 더 좋은데, 다시 말하면 좀 풀었으면 문화는 순환이라는 건 이제 반복적인 흐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복적인 흐름에서 변화한다 말은 진화한다는 거죠. 변화한다는 건데, 예를 들면 과거에 유행한 패션이 현재에 돌아왔어요. 순환됐죠? 현재로 돌아왔는데, 근데 그대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현재 새로운 요소와 함께 다른 문화와 결합해서 유행을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문화는 소유가 될 수 있는 관점이 아닌 거죠. 왜? 새로운 요소와 결합을 해야
문화가 진화를 하는 거를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 아까 그들의 지역 문화와 멀리 떨어져서 영감을 찾았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야만 다양한 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문화랑 만나야. 그래서 그들은 알았습니다. 접속사 대절이라고 알았는데 재산과 소유의 잘못된 관점은 여기서 잘못된 관점은 이제 문화를 소유할 수 있다라는 관점이겠죠? 그 관점은 한계와 제약을 부과했습니다. 부과해서 빈약한 형태의 표현을 이끌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빈약한인데 impoverish도 빈약한이라는 뜻이고요. 그 빈약한 이유가 있겠죠? 아까와 같이 문화가 다양해지고 진화하려면 새로운 요소와 결합을 해야 되죠. 근데 문화를 소유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보면 새로운 요소와 결합이 힘들기 때문에 빈약한 형태의 표현을 이끌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알았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문화는 순환을 통해 진화한다. 새로운 요소와 함께. 그래서 문화는 결국 소유될 수 없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Should culture be considered property? 문화는 재산으로 고려되어야 하는가? 답은 아니요 라고 말하고 싶겠죠? 다음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조금 어려운데요. 네, 그래도 봐야겠죠? expense는 비용이라는 뜻이죠. 근데 어떤 비용? that부터 signal까지. 신호의 진실성을 강화하는 비용은 그것의 잠재적인 평판 비용입니다. 네, 첫 번째 문제부터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떠한 신호의 진실성이라는 걸 높이는 그 비용은 곧 평판 비용이다 라는 얘기인데, 다시 글로 좀 정리를 해보면, 그러니까 어떠한 신호, 그래서 이제 이 신호를 메시지라고도 하는데요. 그래서 메시지의 진실성을 높이려면, reinforce 하려면 그 신호를 보낸 사람, 그러니까 그 메시지를 보낸 사람이 거짓말을 했을 경우에 평판 비용이 뭐야 된다? 커야 한다라는 얘기죠.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평판적으로 깎아야 할 데미지가 커야 한다. 비용이 커야, 대가가 커야 한다 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신호를 보낸, 어떤 메시지를 보낸 사람이 위험을 감수하는 정도가 곧 그 신호의 신뢰도죠. 그래서 위험을 감수하는 정도가 크면 클수록 이게 믿을만한 거구나 라고 이제 신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신호가 대가가 크다고 고려되는 거니까 수동이고요. 고려될지도 모릅니다. 뭐 할 때? 훨씬 더 큰 위험이 있을 때. 어떤 위험이냐면 동격에 대시고요. 진실하지 못한 신호 발신자. 시그널은 신호 발신자고요. 발신자가 그 신호를 보낸 사람이에요. 그래서 진실하지 못한 신호 발신자가 결과적으로 처벌을 받는 위험이 더 클 때,
그래서 진실하지 못해서 그 위험이 더 클 때 그 신호의 대가는 더 크다고 고려됩니다. 왜? 진실하지 못했으니까 평판 비용이 큰 거죠. 평판적으로 깎이니 그 사람의 평판이 깎이는 그 정도가 큰 거죠. 그래서 가장 강력한 신호, 자연에서 가장 강력한 신호는 여기서 direct는 전달하다라는 뜻이고요. 근데 전달되지 않는데요. 어떻게? 원투원은 1대1이라는 뜻이에요. 1대1로 전달되지 않는데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자연 속에서 강력한 신호는 여기서 강력하다라는 말은 가장 정직한 이런 뜻이에요. 자연 속에서 가장 정직한 신호는 오히려 뭐하다? 1대1이 아니고 공개적이고 1대1이 아니니까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거다.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전달된다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말을 예시로 들어주는데 밝은 컬러를 가진 독성 개구리와 강한 인상을 주는 공작의 꼬리는 모두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의미상 주어고요. to가 명사 전법이죠. 그 to의 의미상 주어고 밝은 색깔도 공개적이고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고 공작의 꼬리도 엄청 크고 화려하니까 모두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대체 그게 왜 근데 진실성과 관련이 있냐? 가장 정직한 거냐? 라고 이제 물어본다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개구리는 이제 밝은 색깔이죠. 독성을 가지고 있는 게. 그리고 공작은 크고 화려한 꼬리, 그러니까 강한 인상을 주는 크고 화려한 꼬리가 그들의 이제 그 진실성을 보여주는 건데 모두가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럼 그게 이제 왜 진실성을 나타내냐? 일단 밝은 색깔로 통해 우리가 바로 알 수 있죠. 뭐가 있다? 독이 있구나. 독이 있다는 그 진실한 경고 신호. 허세도 아니고 거짓말도 아니잖아요. 그 독이 있다는 게. 그래서 그 밝은 색깔을 통해 독이 있다는 걸 우리가 진실로 알 수 있고요. 크고 화려한 꼬리를 통해 공작은 그 짝한테 나 건강하고 생명력이 높아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뭐 일종의 매력 신호인 거죠. 짝에게 보내는. 근데 이것 또한 진실이죠. 당연히 크고 화려할수록 그 공작은 당연히 건강하고 생명력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게 구라는 아니죠. 그러므로 이 색깔이랑 이 꼬리가 결국 진실성을 나타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일단 모두가 볼 수 있고 결국 이거는 다시 말하면 자기 진실성을 강조했다고도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연 속에서 가장 정직한 신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게 1대1이 아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거 더비더비 그 신호를 목격한 사람이 많을수록 진실되지 않은 신호 발신자에게 위험은 더 커지는 거죠. 위험을 감수하는 정도가 커지니까 정직하지 못한 사람한테는 그 위험이 커지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만큼 믿을 만한 정보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데 근데 흥미롭게도 디지털 통신의 arrival 등장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대상이 지정된 광고 온라인 광고 여기서 중요한 건 targeted라는 뜻인데 대상이 지정됐다
대상이 지정됐다는 말은 모두에게 공개됐다는 게 아니죠. 어떤 A라는 광고는 나라는 대상을 지정해서 보여주고 B라는 광고는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지정해서 뜨게 하는 거죠. 마치 그 사람의 알고리즘에 맞춰서. 결국 이 대상이 지정된 온라인 광고는 거의 이제 공개적이지도 않고 1대1인 거죠. 1대1 형식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 광고가 거짓이어도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 광고를 내보낸 사람의 평판 비용은 떨어지겠죠. 왜냐하면 공개된 게 아니기 때문에, 목격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디지털 통신의 등장은요, 동사 제한합니다. 평판 비용을. 그래서 이론적으로 그 통신 전달자의 신호의 영향을 줄입니다. 그 사람이 감수해야 할 정도가 줄어드는 거죠. 그 광고를 전달한 사람의 신호의 영향이 줄어드니까. 왜? 본 사람이 몇 명 없으니까. 구라를 쳐도 잘 모르니까. 그래서 작가인 돈 마르티라는 사람이 동사 가정합니다. 대절이라고 가정하는데 의사소통에서 타겟팅은 신호를 약화시킵니다. 라는 걸 가정합니다. 아까 말했던 거랑 굉장히 상통하는 거죠. 여기서 신호를 약화시킨다는 건 정확히 말하면 신호의 진실성을 약화시킨다라는 거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타겟팅은 뭐니까? 1대1이니까. 그래서 break의 동의어는 undermine, weaken이 있고요. 반의어로는 strength, reinforce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미합니다. 여기서 이것은요, 앞문장의 대절 가리키고요. 그럼 뭘 의미하냐? 접속사 대절을 의미하는데 접속사 대절은 끝까지고요. 여기까지 끊어주고 너가 광고를 볼 때 어떤 광고? 오직 너만을 타겟팅한 광고를 볼 때 그것은 더 뭐와 같다? 여기 옆에 뜻이 나와 있는데 상품 등의 판매를 위한 임의의 권유 전화에 더 가깝다. 다시 말하면 스팸 전화에 더 가깝다 라는 거죠. 그걸 이제 콜이라고 한대요. 뭐보다? 대중의 메시지보다. 1대1로 오직 나를 위한 광고를 볼 때는 그래서 임의로 오는 스팸 전화 같다고 하는데 스팸 전화는 보통 이제 타겟팅 광고처럼 나를 대상으로 하고 나에게 오는 거죠. 모두에게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콜드콜도 약간 타겟팅한 온라인 광고와 비슷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유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스팸이나 스팸 전화는 문자인데 타겟팅한 온라인 광고는 나에게만 오는 스팸 전화나 문자로 볼 수도 있는 거죠. 왜? 비공개적이니까. 내가 스팸 문자를 받은 걸 남이 알진 않잖아요. 그래서 콜드콜과 더 가깝다, 더 비슷하다 라는 걸 의미합니다. 대중의 메시지보다는, 공개된 대중의 메시지보다는. 네, 그래서 그것은
전달하지 않습니다. 같은 믿을 만한 정보를 전달하지 않는데요. 그 판매자의 의도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것은 평판 비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free of는 무엇이 없는 이라는 뜻이고요. 같은 표현으로 devoid of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요 it과 요 it이 가리키는 건 같은 건데 오직 너만을 타겟팅한 광고를 말하겠죠? 이게 같은 게 가리키고 이제 같은 믿을 만한 정보를 전달하지 않는다. 판매자 의도에 대해서. 그러면 이건 또 무슨 말이냐? 판매자의 의도에 대한 정보를 공개된 광고랑 타겟팅한 광고 둘 다에서 똑같이 전달을 해도 타겟팅한 광고의 정보에 믿을 만한 신뢰도가 당연히 떨어지는 거죠. 아까 말했던 것 같이. 그래서 같은 믿을 만한 정보를 전달해도 그것 오로지 너만을 타겟팅한 광고에서는 그 믿을 만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판매자의 왜냐면 타겟팅 오로지 나만을 위한 광고는 구라를 쳐도 모르니까 평판 비용이 이제 없는 거죠. 결국 타겟팅한 광고의 정보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죠. 결국 같은 신뢰할 정보여도 타겟팅 광고는 구라를 칠 만한 확률이 높기 때문에 신뢰도가 떨어진다. 다음 문장 좀 길어요. 이때 가주어 진주어. 진주어는 놀라운 일이 아니래요. 디셉티브는 속이는 거죠. 부정직한. 정직하지 않은 판매자들이 훨씬 더 큰 성공을 거두는 게 온라인에서 거두는 게 그래서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뭘 통해서? 보다 더 대중적인 의사소통 채널을 통해서보다 그냥 온라인상에서 부정직한 판매자들이 훨씬 더 많은 성공을 이끌 수 있는 게 진짜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신뢰도를 쌓는 것. 이제 요 이지 가리키게 되고요. 요 이과 그 쌓는 것은 즉 종종 그냥 메시지를 보는 것에 대한 게 아니라 아는 것입니다. 접속사 대절을 아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보았다라는 걸 아는 것입니다. 결국 신뢰를 쌓는 것은 그냥 나 혼자 그 메시지를 봤다의 수준이 아니라 나 말고 다른 사람들도 봤구나 라는 걸 아는 것입니다. 결국 뭐가 필요하다? 공개성이 필요하고 남들이 보는 그 감시망이 있어야 신뢰도가 높아진다. 평판 비용이 올라간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신뢰를 쌓는 것은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공개성과 뭐가 필요하다? 그 평판, 그 사람의 평판에 감시망이 필요하다. 감시망이 있어야 신뢰도가 올라간다. 그래서 마지막 문장이 핵심 문장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해보면요. 대중에서 신호를 보내는 것과 사적으로 신호를 보내는 것은 뭐가 있다? 역시 신뢰도에 갭이 있다. 차이가 있다. 그리고 오늘 할 마지막 3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는 그 어떤 비극에 대한 이야기를 말을 할 때 recount는 말을 할 때 다른 사람은 반응합니다. 뭐와 함께? I feel for you. That happened to me. 당신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저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라고 반응합니다. 그래서 비극을 듣고 그 비극을 들은 사람이 당신의 마음을 이해한다. 나한테도 그런 일이 있었다. 라고 이제 반응을 한다는 거죠. 보통은. 그래서 이걸 좀 다시 정리해보면 그 비극을 듣는 사람은 자신의 과거 경험을 떠올리면서 반응을 한다는 거죠. 나한테도 그런 일이 있었어. 이러면서. 그래서 반응을 하게 되면서 당신의 마음을 이해한다. 라고 감정을 상대방과 동일시하죠. 근데 그 이유가 결국 뭐였는데? 나도 그런 경험을 갖기 때문에 그 사람이 걱정된 것도 있겠지만 내 경험이 떠오르면서 이제 또 상대방과 동일시 된 거죠. 그래서 아이덴티피케이션이 동일시라는 뜻이고, 그래서 동일시를 통해 그 감정적인 반응의 대상이 변화합니다. 어디서 뭐로? 다른 사람에서 나 자신으로. 아까 내가 말했던 것처럼 상대의 비극적인 감정을 느낀다라기보다는 본인이 자기가 느낀 감정을 떠올리는 것이 더 가깝다. 이렇게 더 가깝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러한 동일시는 공감으로써 간주하는 걸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공감으로써 간주할 수 없습니다. 왜? 공감이라고 하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상대방의 입장에서 공감을 하는 거죠. 상대방의 입장을 내가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입장을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동일시가 공감으로써 간주하기에는 실패된 거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not A but B이기 때문에 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진실된 경우가 아니라 어떤 경우 오부부터 끝까지 다른 사람의 감정에 반응해서 공유하는 진실된 경우가 아니라 단순한 투사이기 때문입니다. 프로젝션에서 투사란 뜻이고요. 근데 projection of A onto B
해석을 A를 B에게 투사. 다시 해석해보면 내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단순하게 투사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투사라는 말이 정확히 뭐냐? 공감의 의미가 아니에요.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거나 반영하는 것. 이걸 투사라고 합니다. 결국 이거는 공감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다른 사람의 감정적인 반응을 공유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동일시라는 건 사실 진정한 공감이 아니다. 그거는 단순히 그냥 내 자신의 감정적인 반응일 뿐이다. 상상이 됐든 기억나는 것이 됐든 간에 이렇게 동일시하는 거. 동일시하는 건 결국 내 경우를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공감이라고 할 수 없다. To put this in other words, in other words랑 똑같아요. 다시 말을 해보자면, 다른 말로 표현해보자면 forgetting은 망각이 있다는 건데 어떤 망각? 동격의 대수를 설명합니다. 근데 동격의 대수 사이에 강조구문이고요. 이때 강조구문. 근데 대신에 who를 쓴 개념이고 그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은 너가 아니라 A가 아니라 상대여야 한다는 것을 잊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동일시를 다른 말로 표현해주면 그 비극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이 너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있다는 상대방이라는 걸 내가 잊어버렸다 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래요. 그 동일시가. 왜냐면 그런 동일시는 나만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내 상황을 떠올려서 내 감정을 떠올리는 거기 때문에 상대라는 걸 까먹는 거죠. 그래서 in empathy 그러니까 읽어주고 그래서 공감의 경우에서 일어나는 일은 시도입니다. 그러니까 공감이라고 하면 시도라는 거래요. 어떤 걸 시도하는 거냐? to부터 끝까지 이해하는 시도래요. appreciate, 이해하다. 상황을 어떤 상황? 다른 사람의 관점으로부터 상황을 이해하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인 게 중요한 거죠. 또 다른 사람의 관점으로부터 상황을 이해하는 시도. 근데 뭐 없이 lose sight of는 무엇을 잊어버리다. 뭘 잊어버려요? 이것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경험됐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서 그래 이 상황은 내가 겪은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겪은 거야 라는 걸 잊어버리지 않은 채로 다른 사람의 관점으로부터 상황을 이해하려는 시도가 결국 공감이다. 그러니까 내가 기준이 아니라 상대방의 기준으로 봐야 공감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of 뒤에 this가 situation이 되겠고요. 비극적인 상황이 되겠죠. 근데 이게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로 쓰였어요. 그래서 being이 동명사고 근데 이 상황은 누군가에 의해서 경험되는 거기 때문에 수동이죠.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그래서 마지막 문장. 다시 말해서 우리는 고려하는 것을 시도한다. 근데 이제 이게 가주어 진주의 형태가 나오고요. 진주부터 해석해야겠죠? 그러한 상황을 겪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려하려고 시도한다. 근데 그런 상황을 경험하는 것. 근데 뭐와 함께? With a particular set of beliefs.
A set of는 1년의란 뜻이죠. 1년의 신념과 욕망. 어떤? 우리가 우리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다고 여기는, 우리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다고 여기는 믿음과 욕망과 함께 그런 상황을 경험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려하려고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부터 뭐가 모르겠죠? 일단 take A to B, A가 B 하려고 여기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가지려고 여기는 이라고 해석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관계대명사가 하나 더 나옵니다. 우리 자신과 오버랩이 되든 또는 되지 않는 일련의 믿음과 신념과 함께 그러니까 다시 말을 하면 우리는 우리의 신념과 바람이 아니라 상대의 신념과 바람, 욕망을 가진 채로 그러한 그 상황, 비극적인 상황을 경험하는 것이 어떨까, 무엇일까 라고 생각하는 노력을 한다고 해야 하는 거죠. 그게 곧 뭐다? 공감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we take the other to whole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다고 여기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다고 여기는 믿음과 신념과 함께 그런 비극적인 상황을 경험하는 게 어떨지 생각하려는 게 노력이다. 물론 근데 그 믿음과 신념이,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신념이 나랑 겹칠 수도 있고 안 겹칠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간에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다고 여기는 것과의 기준으로 그러한 상황을 경험하는 게 어떨지 생각하는 게 공감이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욕망은 이제 바람으로 해석하면 바라는 거, 노력을 한다. 그래서 이게 곧 뭐다? 공감이고 이런 건 사실 동일시가 아니다. 공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상대의 관점이 기준인 거죠. 관점이 기준. 그래서 이제 동일시와 공감을 비교한 글이었고요. 정리해보면 그래서 동일시를 투사로고도 봤죠? 셀프 프로젝션이라고도 표현을 했습니다. 동일시를 투사라고도 봤기 때문에